추운 겨울밤 붕어빵을 팔며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던 20세 세아. 그녀의 붕어빵을 먹고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은 7세 주원. 그러나 주원이 집으로 돌아와 말한 한마디.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한 문장이 평생 닫혀있던 회장 한도경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서울 강북의 한 골목, 낡은 주택가 사이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시계탑이 밤 11시를 가리키는 순간에도 20살 윤세아는 녹슨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서 묵묵히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따뜻해요. 갓 구운 붕어빵이에요. 세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외쳤어요. 손님이 없는 밤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포장마차 한쪽 구석에는 명문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비닐봉지에 쌓여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아에게 그 종이는 그저 먼 꿈일 뿐이었어요. 오늘도 5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세아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 끝에 동상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세아를 키워주신 김순례 할머니가 중병으로 입원해 계신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할머니는 세아의 전부였습니다. 친엄마 문지수가 세아를 낳고 홀로 키우다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0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세아는 겨우 10살이었고 연고도 없는 아이를 거둬준 것 같은 동네에 살던 김순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세아는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다짐했어요. 대학은 미뤄도 됐습니다. 할머니만 건강해지신다면요.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7살 남자아이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한주원, 신화그룹 회장 한도경의 외손자였습니다. 주원 도련님,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주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원은 석 달 전 엄마 한혜원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로 거의 말을 잃었거든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거식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들은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원의 코끝에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붕어빵 냄새였습니다. 주원은 멈춰있던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여 세아의 포장마차를 바라봤어요. 기사 아저씨. 석 달 만에 주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붕어빵 사주세요. 기사는 깜짝 놀라 주원을 돌아봤어요. 주원이 뭔가를 먹고 싶다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기사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세아의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붕어빵 5개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았어요. 기사가 돈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추운 날 혼자 장사하시네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세아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기사는 붕어빵을 들고 차로 돌아가 주원에게 건넸어요. 주원은 따뜻한 붕어빵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한혜원이 살아계실 때 겨울이면 손을 잡고 함께 사 먹던 그 맛이었거든요. 엄마. 주원은 작게 중얼거리며 붕어빵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창밖의 새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세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주원은 그 따뜻한 붕어빵을 만들어준 사람이 궁금했어요. 기사 아저씨, 내일도 여기 올 수 있어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허락하시면 할아버지한테 부탁할게요. 꼭 다시 와야 해요. 주원은 붕어빵을 한 입 또 베어 물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삼키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세아는 그날 밤 목표 금액을 채우고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았거든요. 붕어빵 5개를 한꺼번에 사간 고급 세단의 손님 덕분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병원비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아는 지폐 몇 장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세아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세아는 이 자리에서 붕어빵을 구울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실 때까지요. 그렇게 윤세아와 한주원의 운명은 붕어빵 냄새를 따라 조용히 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주원은 할아버지 한도경에게 조르고 또 조르며 간신히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어제 그 붕어빵 포장마차에 다시 가도 좋다는 허락이었어요. 주원아, 정말 또 가고 싶은 게냐? 한도경은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72살의 신화그룹 회장 한도경은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로 유명했지만 손자 주원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지곤 했어요. 특히 딸 한예원을 잃은 뒤로는 주원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네, 할아버지. 어제 그 붕어빵 먹고 나서 배가 안 아팠어요. 또 먹고 싶어요. 주원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도경은 깜짝 놀랐어요. 3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비쩍 마른 손자가 스스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한 건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가거라. 기사한테 잘 부탁하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주원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한도경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 예원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예원아, 내가 살아만 있었어도. 한도경은 서재로 돌아가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어요. 22살 한예원의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 시각 주원을 태운 고급 세단은 어제 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세아는 오늘도 변함없이 포장마차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아줌마, 붕어빵 주세요. 주원은 차에서 뛰어내려 세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세아는 어린 손님을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어머, 어제 그 꼬마 손님이네. 또 왔구나? 네. 어제 붕어빵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5개 주세요. 그래, 금방 싸줄게. 세아는 따끈한 붕어빵을 정성껏 봉투에 담았습니다. 주원은 붕어빵을 받아들고는 세아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오늘도 세아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를 코끝까지 감고 있었거든요. 아줌마, 추워요? 응? 아니야, 괜찮아. 너는 안 추워?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줌마는 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세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동상 자국이 있어서 가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 그래. 자, 여기 붕어빵.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세아의 모자가 벗겨졌어요. 목도리도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세아는 황급히 모자를 다시 쓰려 했지만 주원은 이미 세아의 얼굴을 똑똑히 봐버렸어요. 주원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세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아줌마가. 응? 왜 그래, 꼬마야? 우리 엄마랑 정말 똑같아요.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원을 내려다봤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진짜예요. 우리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아요. 주원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는 난처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은 거야.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원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똑같아요. 저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엄마 사진이랑 비교해 볼래요. 주원은 황급히 기사에게 달려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우리 빨리 집에 가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기사는 잠깐 세아를 돌아봤지만 모자를 다시 쓴 세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사는 주원이 엄마를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세요. 비슷하게 생긴 분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주원은 그대로 차에 올라타더니 계속 창밖의 세아를 돌아봤어요. 세아는 손을 흔들며 주원을 배웅했습니다. 안녕, 꼬마야. 조심해서 가. 차가 출발했지만 주원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원은 확신했어요. 저 사람이 엄마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원은 할아버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한도경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손자를 맞았어요. 주원아, 붕어빵 맛있었느냐? 할아버지, 엄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엄마 사진? 왜 갑자기? 주원은 한도경의 손을 잡아 끌며 책상 위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이요. 엄마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요. 한도경은 딸의 졸업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주원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주원아, 무슨 소리냐? 붕어빵 아줌마요. 붕어빵 파는 아줌마가 엄마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할아버지. 한도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자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주원아, 그건 할아버지도 직접 보면 알 거예요. 내일 같이 가요. 네. 한도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손자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원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할아버지도 같이 가마. 진짜요? 약속이에요. 주원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한도경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한도경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액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하나는 딸 한예원의 22살 졸업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전처 문지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수야, 예원아. 한도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72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바로 이 두 여인에 대한 선택이었거든요. 한도경은 천천히 문지수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흑백사진 속에서 문지수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25의 문지수는 평범한 서점 직원이었습니다. 한도경이 32살 때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처음 만났었죠. 책 찾으세요? 아, 네. 경영 서적을 좀.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한도경은 문지수의 순수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한도경의 어머니는 문지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였어요. 시댁 식구들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한도경은 회사 일에 치여 문지수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도경 씨,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문지수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한도경은 만류했지만 문지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당신 가족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지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참아줘. 아니에요. 이제 끝이에요. 문지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한도경은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문지수는 연락을 끊었고 한도경은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한도경은 주먹을 쥐었어요. 10년 전 우연히 문지수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너무 늦었었어요. 한도경은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도경은 이번엔 딸 한혜원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재혼해서 낳은 딸이었어요. 문지수를 보낸 뒤 5년 만에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었죠.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딸 예원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원은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 경영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도경은 예원을 후계자로 키우려 했었죠. 그런데 예원이 28이 되던 해 평범한 대학 강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그런 남자와는 절대 안 돼. 한도경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신화그룹 회장의 딸이 평범한 강사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도경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너는 재벌가의 딸이야. 그에 걸맞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버지는 엄마랑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셨어요? 예원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한도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원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재벌 2세와 결혼했고 1년 뒤 주원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예원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예원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한도경은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죠.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리고 석 달 전 예원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어요. 한도경은 무너졌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예원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말을 들어줄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줄걸. 한도경은 2장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문지수와 예원, 두 여인 모두 한도경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한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후에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주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붕어빵 아줌마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도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예원과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도경은 조용히 서재를 나와 주원의 방으로 갔어요. 주원은 이불을 꼭 껴안고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어요. 주원아, 할아버지가 이번엔 잘할게. 내가 옳다면 할아버지가 꼭 확인해 볼게. 한도경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한도경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수야, 예원아, 내가 너무 늦었을까? 한도경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도경은 주원과 함께 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한도경이, 뒷좌석에는 주원이 설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가요.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천천히 가자. 한도경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과연 손자가 말한 그 붕어빵 장수가 정말 예원과 닮았을까? 한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었습니다. 차는 어제와 같은 골목에 도착했어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세아는 오늘도 변함없이 포장마차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저기에요. 저 아줌마예요. 주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한도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아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세아는 오늘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주원아, 저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는구나. 잠깐만요, 할아버지. 제가 말 걸면 얼굴 볼 수 있어요. 주원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한도경이 손을 잡았어요. 주원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먼저 저분을 좀 지켜보고 싶구나. 조용히 있어라. 네. 왜요? 그냥 할아버지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단다. 한도경은 기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요. 한도경은 차 안에서 세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손님이 올 때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붕어빵을 정성껏 싸주고 거스름돈도 빠짐없이 챙겨줬습니다. 한도경은 세아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 한 분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셨어요. 노인은 붕어빵 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멈추셨지만 주머니를 더듬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으셨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각 구운 붕어빵 3개를 종이봉투에 담아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응? 왜 그러나? 이거 드세요. 서비스예요. 아니야, 아가씨. 나 돈 없어.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세아는 노인의 손에 붕어빵을 쥐어드렸습니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포장마차로 돌아갔습니다. 한도경은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남을 돕다니. 한도경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매가 포장마차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언니, 나 붕어빵 먹고 싶어. 우리 돈 없잖아.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응, 알았어. 남매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세아는 그 대화를 듣고 재빨리 붕어빵 4개를 싸서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얘들아, 이거 가져가. 네, 저희 돈 없는데요. 괜찮아. 언니가 그냥 주는 거야. 엄마 병원 갔다 오는 길이지? 힘내. 와, 감사합니다, 언니. 남매는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받아들고 뛰어갔습니다. 세아는 그 뒷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한도경은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원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저 아줌마 착하죠? 그래, 정말 착하구나. 한도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씨라니. 한도경은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 9시가 넘었어요. 세아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세아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남은 붕어빵을 세어봤습니다. 오늘은 3만 원밖에 못 벌었네. 할머니 병원비가 밀렸는데.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도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려운데도 남을 도왔던 거였어요. 주원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한도경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주원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할아버지가 알아볼 게 있단다. 네, 아줌마 얼굴도 안 보고요? 다음에 보마. 약속한다. 한도경은 기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원은 창밖의 세아를 아쉬운 듯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도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주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닮았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모르겠구나. 내일은 꼭 봐요. 약속? 그래, 알았다. 한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도경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도경은 서재로 들어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네, 회장님. 금방 가겠습니다. 10분 후 최 비서가 도착했어요. 한도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비서, 급한 일이 있네. 아주 극비리에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한도경은 세아의 포장마차 위치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야 할 내용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저 붕어빵 장수의 신원을 파악하게, 이름, 나이,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하게,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과 할머니의 병원 정보도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내일 저녁까지. 빠를수록 좋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자 한도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지수의 딸이라면 한도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내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한도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내가 남긴 게 있었던 거니? 다음 날 저녁 한도경은 서재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최 비서가 도착하기로 한 시각이었어요. 한도경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어서 주게. 한도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어요. 첫 장에는 세아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자도 목도리도 없는 맨얼굴이었어요. 한도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세아의 얼굴은 딸 예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 인매까지.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다른 사람의 흔적도 섞여 있었거든요. 한도경은 서랍에서 문지수의 사진을 꺼내 비교했어요. 그 순간 한도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원과 지수를 섞어 놓은 것 같아. 세아는 예원의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코와 인매는 문지수를 닮았어요. 한도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다음 장을 넘겼어요.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윤세아. 생년월일 2005년 3월 15일 만 20세. 현 거주지 서울시 강북구 월세. 보증금 없음. 직업 노점상 붕어빵 판매. 학력 고등학교 졸업. 명문대학교 합격 미등록. 한도경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족관계. 부미상 출생신고서 불안 공백. 모 문지수 2015년 폐렴으로 사망. 당시 나이 45세. 현 보호자 김순례 75세. 혈연관계 없음. 현재 중병으로 입원 중. 한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문지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최 비서, 이게 확실한가? 네, 회장님.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문지수가 맞습니다. 한도경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지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 읽어보게. 한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출생 배경, 미혼모 출산으로 등록. 아버지 인적사항 미기재. 출생병원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 현재 폐업. 특이사항 어머니 문지수 씨는 출산 당시 혼자 병원에 입원, 보호자 없이 출산. 한도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계산을 해보니 세아가 태어난 시기는 문지수가 자신을 떠난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설마 지수가 떠날 때 이미. 한도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문지수가 떠날 때 이미 임신하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한도경은 서둘러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문지수 관련 추가 조사. 한도경 회장과의 이혼 시기 2004년 5월. 윤세아 출생 시기 2005년 3월 이혼 후 약 10개월.
이혼 후 행적 경기도 소재 작은 서점에서 근무. 사망 시기 2015년 12월 폐렴. 당시 윤세아 10세. 특이사항 사망 당시 경제적으로 극빈 상태. 장례식은 김순례 씨 주관. 한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수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도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읽어야 하네. 한도경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상황. 김순례 씨 말기 암 진단, 서울대병원 입원 중. 치료비 현재까지 약 3천만 원 미납. 윤세아 경제 상황 하루 평균 수입 5만 원 내외, 대부분 병원비로 지출. 대학 등록금 미납으로 입학 포기 상태. 거주지 월세 체납으로 곧 퇴거 위기. 한도경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회장님, 최 비서, 나 혼자 있고 싶네. 나가주게. 네, 회장님. 최 비서가 조용히 나가자 한도경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도경은 세아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예원과 지수를 닮은 얼굴.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 한도경은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어요. 최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유전자 검사 준비하게. 내일 당장. 네. 회장님, 유전자 검사라니요? 윤세아와 나의 유전자 검사를 하려네. 극비리에 진행하게. 가장 정확한 병원으로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가. 내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두게. 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한도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서울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나한테 숨긴 게 있었구나.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고생을 했어? 한도경은 주먹을 쥐었어요. 만약 세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예원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도경은 서랍에서 예원과 지수의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세아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세 장의 사진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한도경은 긴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직 내일 세아를 만날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한도경은 하루도 자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세아야, 내가 간다. 기다려라. 그날 오후 한도경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최 비서도 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세아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차 안에는 유전자 검사 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세아의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으로 향했어요. 오후 3시,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한도경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을 보니 구청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인부들이 포장마차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아였습니다. 세아는 인부들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비켜요. 불법 노점이라니까요. 제발요. 이게 제 전부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구청 명령이에요. 인부 한 명이 세아를 밀쳤어요. 세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어제 내린 비로 흙탕물이 고여 있었어요. 세아는 흙탕물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옷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어요.
한도경은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안 돼. 붕어빵 틀이라도 살려주세요. 세아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무자비하게 포장마차를 해체했어요. 낡은 붕어빵 틀이 땅에 떨어지더니 쇠망치에 부서졌습니다. 아, 안 돼. 세아가 기어가듯 달려가 부서진 붕어빵 틀을 끌어안았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세아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할머니 병원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제발이요. 세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붕어빵 틀을 안고 우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도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한도경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인부들이 일제히 한도경을 돌아봤습니다. 한도경의 위험 있는 모습에 인부들은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구청장한테 직접 전화하겠소. 지금 당장 작업을 중단하시오. 한도경은 휴대전화를 꺼내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화그룹 회장의 전화를 받은 구청장은 황급히 사과했어요.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즉시 중단시키겠습니다. 이 노점 상인에 대한 조치는 내가 책임지겠소. 철거는 보류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도경은 전화를 끊고 인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청장한테 확인해 보시오. 오늘 철거는 중단입니다.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구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잠시 후 황급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세아는 흙탕물 속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한도경을 올려다봤어요.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세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습니까? 누구세요? 세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도경은 손수건을 꺼내 세아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세아가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한도경은 조심스럽게 세아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모자가 벗겨지고 목도리가 풀어진 세아의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도경의 손이 멈췄어요. 세아는 정말로 예원과 지수를 섞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예원의 눈매, 지수의 코와 입술. 한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 어머니 성함이. 한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는 영문도 모른 채 대답했어요. 네, 저희 엄마요? 성함이 문지수입니까? 세아의 눈이 커졌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도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한도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흙탕물 속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야. 네, 제 이름도 어떻게. 나는 한도경이라고 하네. 신화그룹 회장이고. 세아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한도경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 문지수의 전남편일세. 네, 뭐라고요? 세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지수는, 내 어머니는 나와 3년간 결혼 생활을 했었네. 하지만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수가 나를 떠났지. 그게 20년 전 일이야. 그게 무슨. 세아야, 내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보면 지수가 나를 떠날 때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하지만 지수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한도경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세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도경을 바라봤어요. 그럼, 설마, 나는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네. 확인하고 싶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도경의 진지한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누군지 평생 몰랐어요. 엄마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한도경은 새아를 끌어안았어요. 흙탕물 속에서 둘은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하자. 제발, 내가 정말 내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어. 새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 제 아버지인지. 한도경은 새아를 일으켜 세우고 차로 데려갔습니다. 부서진 붕어빵 틀과 포장마차는 한도경이 사람을 시켜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차 안에서 한도경과 새아는 유전자 검사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최 비서가 대기하고 있다가 샘플을 받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대요. 한도경이 말했습니다. 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럼 난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예원이처럼.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한도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새아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생긴다면 좋겠어요. 둘은 그렇게 이틀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운명의 결과를 알게 될 이틀이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도경과 새아는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도경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새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세아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경은 숨을 멈추듯 의사를 바라봤어요. 세아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한도경 씨와 윤세아 씨의 친자 확률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경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99.99%입니다. 순간 한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아도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네자 한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세아야. 한도경은 세아를 돌아보며 두 팔을 벌렸어요. 세아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한도경의 품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세아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어요. 한도경은 세아를 꽉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20해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세아도 한도경의 등을 감싸며 울었어요. 20해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그리고 이른이 넘어 찾은 딸. 둘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 한도경은 세아를 바라보며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세아야, 이제부터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질게. 내가 겪었던 고생, 이제 끝이야. 아버지, 할머니, 김순례 할머니는 어디 계시지? 이 병원 3층 병동에 계세요. 말기암이라서. 한도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장 가보자. 할머니를 만나 뵈어야겠어. 한도경과 세아는 서둘러 3층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사인실에 김순례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세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김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아야. 왔니? 네, 할머니. 그리고 소개할 분이 계세요. 한도경이 앞으로 나섰어요. 김순례 할머니는 한도경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지? 한도경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한도경이라고 합니다. 새아의 친아버지입니다.
김순례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친아버지라니. 그럼, 네,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몰랐던 딸입니다. 김순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래. 지수 엄마가 그렇게 말했었지. 세아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지만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도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세아도 고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지수 엄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세아만 잘 크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 한도경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세아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세아는 내 손녀나 다름없으니까. 한도경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김순례 할머니를 당장 최고급 VIP 병실로 옮기게.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치료비는 전액 내가 부담하겠네.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일세. 한도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게. 순례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짓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으로 만들어. 네, 장학재단을요? 그래. 할머니께서 세아를 키워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네. 그리고 내가 지수와 세아에게 못해준 것들을 속죄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한도경은 세아에게 말했어요. 세아야, 할머니를 최고급 병실로 옮길 거야.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할 거고. 아버지, 그런데 치료비가. 걱정하지 마.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그리고 밀린 병원비도 내가 다 정리하마.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한도경을 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1시간 후 김순례 할머니는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병실에는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세아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세아야,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할머니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김순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내 딸,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내가 늦었지만 우리 딸, 이제 내가 지킬게. 약속해. 그날 저녁 한도경은 세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원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 아줌마예요? 주원은 세아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아는 주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주원아, 안녕? 나 기억하지? 네, 붕어빵 아줌마. 근데 왜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한도경이 주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주원아, 이분은 내 이모야. 세아 이모라고 불러. 이모요? 진짜요? 그래. 할아버지 딸이시고 내 엄마 예원이랑 배다른 동생이지. 주원은 눈이 커다랗게 떠졌어요. 그리고는 세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모, 진짜 이모예요? 엄마랑 닮았다고 했잖아요. 세아는 주원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이모야. 이제부터 주원이 잘 돌봐줄게. 그날 밤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20해 만에 만난 부녀, 그리고 조카까지. 한도경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서울은 벚꽃으로 가득했어요. 한도경의 저택 정원에도 벚나무가 만개했습니다. 세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순례 장학재단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모, 일찍 일어났네요. 주원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주원을 맞았습니다. 주원아, 잘 잤어? 배고프지? 네. 이모가 만든 아침 먹고 싶어요. 세아는 지난 석 달 동안 주원과 무척 가까워졌어요. 주원은 세아를 엄마처럼 따랐고 세아도 주원을 친동생처럼 돌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붕어빵 만들어줄까? 와, 진짜요? 세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도경이 세아를 위해 최신식 붕어빵 틀을 선물해줬거든요. 부서진 낡은 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세아는 정성껏 반죽을 만들어 붕어빵을 구웠어요. 달콤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우와, 냄새 좋다. 주원은 눈을 반짝이며 기다렸어요. 세아가 각 구운 붕어빵을 접시에 담아 주원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조심해, 뜨거워. 감사합니다, 이모. 주원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이모가 만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세아는 주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원은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거식증은 완전히 나았고 밥도 잘 먹고 잘 웃었어요. 주원아, 엄마 생각나?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가끔 생각나요. 근데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이모가 있으니까요. 세아는 주원을 꼭 안아주었어요. 주원아, 엄마는 하늘에서 주원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실 거고. 네, 저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이모 덕분이에요. 바로 그때 한도경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붕어빵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나. 아버지,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세아는 한도경에게도 붕어빵을 건넸어요. 한도경은 감격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세아야, 내가 만든 붕어빵. 참 맛있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도경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세아야, 오늘 출범식 준비는 다 됐지? 네, 아버지. 최 비서님이 모두 준비하셨대요. 할머니 컨디션은 어떠시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한도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김순례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놀라울 정도로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할머니의 생명력이 대단하시지. 세아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으신 거야. 네, 아버지. 저도 할머니께 효도 많이 하고 싶어요. 오후 2시 순례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무대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순례 장학재단 출범식 마이너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한도경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그룹 회장 한도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도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순례 장학재단은 김순례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혈연도 아닌 아이를 10년 동안 친손녀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딸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한도경은 세아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세아야, 이리 올라오렴. 세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한도경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윤세아, 제 친딸입니다. 20해 동안 제 곁에 없었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전처 문지수도, 제 딸 한혜원도, 그리고 이 아이 세아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한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김순례 할머니께서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제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한도경은 잠시 눈물을 닦았어요. 이 재단은 세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세아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김순례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출범식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김순례 할머니는 병상에 앉아 세아를 맞았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져 계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머니 이름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다니.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니야, 세아야. 너는 할머니한테 빛이었어. 내가 있었기에 할머니도 살 수 있었단다. 세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대학 졸업하는 것도 보셔야 하고, 제가 행복한 모습도 보셔야 해요. 그래. 할머니가 노력할게. 일주일 후 세아는 대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했습니다. 순례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어요.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한 세아는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대학교 어때요? 주원이 방과 후 세아에게 물었어요.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 주원이도 나중에 꼭 대학 가야 해. 네, 저도 이모처럼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날 저녁 한도경의 저택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한도경, 세아, 주원, 그리고 태어난 김순례 할머니까지. 세아가 정성껏 만든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 그리고 후식으로 붕어빵까지. 자, 모두 맛있게 드세요. 세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주원이 붕어빵을 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모가 만든 붕어빵 정말 맛있어요. 한도경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정말 맛있구나. 이 붕어빵이 우리 가족을 이어줬지. 김순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붕어빵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다니. 세아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20해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던 세아, 딸을 잃고 괴로워하던 한도경, 엄마를 잃고 아파하던 주원, 그리고 세아를 키워준 김순례 할머니.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세아가 한도경에게 말했어요. 한도경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세아야. 내가 감사해.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줘서. 주원이 두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우리 가족 최고. 붕어빵 만세.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저택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꽃잎이 하늘하늘 날리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한도경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예원아. 우리 딸 세아 잘 키울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약속해. 붕어빵의 따뜻한 온기처럼 이 가족의 사랑도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아픔을 딛고 만난 가족,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세아는 붕어빵을 하나 더 접시에 담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자, 한 개씩 더 드세요. 사랑을 담아 만든 붕어빵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붕어빵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따뜻한 결말이었어요.